안녕하세요. 어쩌다 대중문화까지 맞나요? 저희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네 번째 보시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지만 또 많이 생각하지 않는 주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히어로 대 다크 히어로 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항상 했던가요? 지난 시간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하면 네. 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입니다. 생균입니다. 민민입니다. 인사가 어색해. 약간 왔어요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에 그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좀 눈에 띄냐면요. 복수하는 내용. 근데 그 복수가 그냥 제가 나 때려가지고 형 데려와서 형 저 좀 때려줘 뭐 이 정도의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경찰이나 군대 조직, 공권력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모의 무엇인데 일단은 공권력이 동원이 안 되니까 사적으로 뭔가를 데려와서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적 복수. 네. 빈센조가 최근에 아주 인기리의 방영을 화제 드라마였죠. 예, 끝냈고 괴물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모범 택시. 모범택스라는 드라마도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장르의 드라마들이 그냥 최근에 기획돼서 딱 된 게 아니라 우리 민미님 좋아하시는 웹툰 웹툰, 네. 만화. 그쪽에서 이미 많이 네. 기획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었어요. 먼저 수년 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작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이런 류의 내용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또 많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런 유형의 드라마들이 많아졌고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이 어떤 이런 류의 히어로들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한국에 왜 갑자기 이런 흔히 말하는 다크 히어로가 등장했는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조 보셨어요? 네, 좀 드문드문 봤습니다. 드문드문. 네, 민민님은 저는 네, 봤어요. 보셨고. 끝까지 제가 빈센조 욕을 쉽게 못 하겠네요.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냥 송중기 팬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네. 빈센조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네네. 그냥 이게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제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마피아 이렇게 수트핏이 아니라서 너무 예쁘시고 잘생기셔가지고 그 빈센조 역할이 딴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감정이 됐을까 하는데 또 이제 송중기 배우님 좋아하는 분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송중기 때문에 봤다고 하시니까. 뭐 여튼간에 이런 사적 복수에 대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일종의 트렌드를 만들었던 시리즈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테이큰 같은 거. 그러니까 공권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불사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슈퍼맨이 돼야 하는, 그렇죠. 히어로가 돼야 하는 예,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 뭐 다양한 진화를 겪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이제 변주가 되는데 이게 왜 사회적 현상이 되는 것 같으세요? 왜 자꾸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다크 히어로는 그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회에 대한 불신.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회가 나를 정의나 혹은 어떤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제대로 오작동한다. 그다음에 정의롭지 않다라는 걸 깔아놔야만 이제 사적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미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만화 얘기를 하셨지만 동양 히어로물하고 서양 히어로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서양 히어로물은 그러니까 히어로랑 빌런끼리의 싸움이에요. 대부분 다. 아니면 1대1. 그래서 아까 테이큰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복수. 그렇지. 근데 동양은 개인과 체제의 구조의 문제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동양은 보면 주인공이 항상
나쁜 놈 졸병부터 싸우고 올라가서 나쁜 놈 대장까지 싸워야 되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룹도 만들어주고 저쪽 그룹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제가 악인 경우가 많아요. 동양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동안은 이제 어찌됐건 정의 아니면 뭐 선한 행위 이런 걸로 해결이 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심리가 그동안 만화적 구조와 맞닿으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거 악 자체가 사회라면 이거는 개인이 그냥 착하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다크 히어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사이다에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사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은 착해야 했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통 착했고 그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라는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서사상 어떻게 나오냐면 아유 답답해 해서 이제 고구마가 나왔고 근데 그 고구마를 계속 보자니 사회도 답답한데 현실도 답답한데 드라마까지 답답하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악인 천국이다. 악인만 잘 산다. 막 이런 거였다가 언제부턴가 뭔가 복수나 통쾌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 빈센조 원래 PD였던 분인가 작가분이었던가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죠?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힘내라 무슨 김 부장? 김대리? 뭐 하여튼 바둑 이효원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럼 아니네요. 네. 아무튼 미생 말고요? 네, 미생 말고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에서 원래 주인공은 그냥 당하거나 착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당하지 않고 막 되갚아준 거예요. 근데 막 사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런 거에 반응하는 거를 이제 아니까 대중들이 사이다를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히어로는 익숙하시죠. 네, 히어로물은 익숙하신데 다크 히어로가 뭐냐 정확히 뭘 말하는 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로와 다크 히어로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크 히어로라는 말이 왜 좀 익숙하지 않냐면 이걸 이제 다크도 영어고 히어로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다크 히어로를 영어로 구글을 쳐보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조합이야? 어떻게 이 말이 나온 것일까?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히어로물은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제 그 영웅의 여정, 뭐 Journey of Heroes라고 해가지고 그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그 영웅 내러티브를 분석을 하면서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뭐 이미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물에 다 나와요. 슈퍼맨이든 스파이더맨이든 배트맨이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물에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 여정은 뭐 그러니까 인간이 염원하는 모험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가 실제로 인생에서 겪고 있는 것들을 상징화해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들이 쓰는 폭력이 정당한가? 라는 그런 어떤 영웅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됐죠. 그 지점이 이제 전 배트맨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배트맨은 스스로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그 그렇죠. 과정을 잘 선하게, 그러니까 다크 히어로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끝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배트맨이 스스로 자경단이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조커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자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감시하는 그 시스템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그 다 부시잖아요. 네네. 그게 되고 마지막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군 중에 하나로 싸우는. 그러면서 다크나이트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함께 싸워. 라고 해서 함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영웅들은 1대1로 싸워요. 그리고 그 영웅 주변에 사람이 잘 없는데 배트맨은 그냥 정말 조직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넘겨준 거죠. 선한 권력의 힘으로 넘겨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에서 다크 히어로로 넘어갈까 말까 했던 그 지점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크 히어로와 히어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네. 서양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크 히어로를 영어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서양에는 그런 캐릭터가 잘 없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소사이드 그쪽이 그나마 좀 한국에서는 네, 다크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물을 다크 히어로라고 광고를 하지만 맞아요. 그쪽에서는 빌런이 빌런스가 주인공이 된, 그러니까 악당이 주인공이 된 영화인 그렇죠. 거죠. 네. 그것도 약간 해외 시선하고 우리나라 시선이 좀 조금 다르긴 다른 하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끝까지 주인공을 빌런에게 죽이는 싫은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맞아요. 거고. 근데 있었어요. 그 비슷한 게 나쁜 녀석들이라고 음. OCN에서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사실 다 악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일단은 그건 네, 그 납득할 프레임을 만한 그대로 스토리, 갖고 온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납득할 만한 스토리 라인을 줘서 사실은 그렇게 나쁜 놈은 원래는 아니었다 이렇게 착했다. 가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크 히어로는 말하자면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가장 서양에서는 맞지 않나.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더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물, 그러니까 히어로도 그렇고 다크 히어로도 그렇고 히어로란 말이 들어가니까 영웅들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히어로다. 히어로인데 그렇죠. 의도는 다크 히어로는 선한 의도는 있으나 방법은 조금 더 다크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선한 의도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해요. 그냥 악을 징벌하기 위한 거지 그걸 선이라고 보긴 악을 징벌하면 무조건 선이냐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좀 그것도 네. 좀 얘기해 볼 만한 그렇죠.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악을 처치하는데 그게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처치하기 위한 악이 필요한 거죠. 선은 빈센조가 궁금하니까. 하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악마가 필요하단가요? 뭐 악당이 필요하단가.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이제 기울어진, 완전히 이제 어그러진 이런 사람들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대사를 넣었으니까 정말 그런가. 그게 이제 고민의 지점이긴 한데, 그러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크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의 경계를 살짝 이제 모호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악당이거나 좀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뭘 하냐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악인데 너무 세.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정당화 과정을 가는 거죠. 근데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보느냐에 따라 네, 달리는 달라지니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넌 나의 영웅이야 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말과 행동과 사회적 어떤 규범에 맞아서 영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영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해주면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그 조폭인데 나를 위해서 밖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되게 좋은 비싸고 뭐 좋은 교육을 시켰다? 그럼 그 자녀에게 이 사람은 아버지이자 영웅인가? 근데 그게 사회적 규범으로 말할 때 영웅인가, 다크히로인가, 아니면 그냥 범법자인가, 조폭인가. 그런 고민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의 지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사회와 어떤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영웅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선과 악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하튼 간에 히어로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히어로 상이 있을 것이고 그 히어로 상에 잘 부합하는 캐릭터라면은 다크 히어로는 그 외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근데 어찌됐건 한국 사회에서 다크 히어로물이 이렇게 막 집중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제 생각에는 촛불혁명 이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권력 체제 자체 그리고 사회 제도 자체에 대한 악으로 규정하는 게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세월호 사건하고 촛불혁명 이후로 아예 그냥 그쪽을 악으로 몰아버렸다라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악인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구조를, 네, 자체를 보는 체제를 거죠. 보는 네.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개인 하나가 부술 수는 없고 특히나 선한 사람은 부수기가 힘드니까 악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또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독교에서 뭐 그것도 논란이 많은 얘기긴 하지만 정당한 전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결국에는 어떤 악이 있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력을, 폭력을 사용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기,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되고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기적 상황을 보면 그리스 로마 제국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로마 제국이 제국화되기 바로 전이 뭐냐면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렇죠. 에게를 둘러싸고 뭐 영화 300 같은 그런 이제 스파르타랑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런 시대인데 스파르타! 깜짝이야.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영웅주의 서사죠.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쓴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 많냐면 너무 전쟁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데 이제 호메로스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는 책이긴 한데 그 책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자고로 어떻게 되냐면 영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영웅의 이미지는 뭐냐면 오늘날 할리우드에서 말하는 멋있는 선한 이미지와는 좀 멀고 무인. 그러니까 힘이 세고 강력하고 절대 자비가 없고 그래야만 그 뒤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무협 영화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죽인 원수 하면서 죽이면 그쪽에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 죽이고 또 다시 가서 찾아오고 서로 복수의 끝이 없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 그 영웅주의 문화나 중국이나 무협의 문화나 다 폭력은 폭력의 사슬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던 시기에 누가 태어나신 거냐면 예수가 태어났고 보통 기독교 해석 중에 주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쪽으로 강조하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시고 이제 그 힘없이 죽으시고 그런 거는 마지막 희생양이 됐다. 그러니까 비폭력적 방식으로 이런 평화를 실천하셨다라고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영웅주의나 이런 히어로물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구분해놓고 힘 있는 사람이 악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런 방식의 뭐 정당한 전쟁 혹은 리뎀티브 바이런스라고 구속적 폭력 이런 개념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만 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악당,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영화가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007 같은 시리즈가 대표적인 거고. 영화 300에서 보면은 그 중동 사람들 완전 진짜 오크로 그려버리잖아요. 그래야만 근데 죽이는 게 정당화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도 요즘 아시안 헤이트 뭐 이런 거 되게 문제되는데 미국에서 백인들 사회를 만들고 싶을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지능도 없고 괴팍하고 못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렸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뎀티브 바이런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폭력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적이나 제거 대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 판단이 틀렸을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으로 보면은 정의의 뭐 운전자들, 정의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가 깽단 이름이에요. 재밌죠? 깽단 이름인데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의 멤버 깽단이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를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탄 기차를 이 깽단이 사고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타고 있던 주인공 부인도 죽어요. 근데 그 주인공 남편이 군인이고 이제 테이큰 같은 이제 그런 영웅인 거죠. 그래서 이 깽단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마지막에 그 깽단이 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잘못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반전은 뭐냐면
이 사람이 95%그 사진하고 그 CCTV하고 95% 일치해가지고 이제 깽단 짓이다 해서 죽였는데 아니었던 아니야. 거야.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그 모든 어쩔 수 없는 폭력을 가해서 사실 깽단을 제거했다는 거는 그 깽단이 하는 모든 나쁜 짓을 함께 제거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깽단이 나쁜 놈들이 아니었던 거야. 그 완전 현타가 와가지고 이걸 어쩔 수 막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니, 관객들을 데리고 놀았네요. 관객들도 같이 현타가 거지. 당연히 죽여야 할 놈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거는 영화고 극적으로 만든 부분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죠.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많죠. 최근에도 SNS나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거 이대로 냅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무슬림이나 뭐 어떤 동성애 문제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을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서서 뭐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뭐 회방을 하거나 불상을 훼손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내가 봤을 때 그분이 정의를 이제 실행해 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가당착적인 그런 것이 얼마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도 고민해야 되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게 최선인가? 이거 말고는 없는가? 저희 이제 평화학 쪽에서는 제3의 대안은 없는가? 평화학이 없는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그 빈센조나 뭐 몬택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다크 히어로물은 물론 서사 속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 이 논의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크 히어로의 끝판왕 조커.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고민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배트맨 시리즈 2,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에서 그 다크나이트 조커가 엄청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제일 조커 이후에 나오는 최고의 인기 많았던 다크 히어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블의 데드풀? 아니 마블의 그 세계의 반을 네. 없애버리는 네, 타노스도 이게 또 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 그렇죠, 철학이 있죠. 있죠. 네, 나름의 뭔가를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양쪽 측에서 이미 많이 되어지고 있고 조커도 엄청난 고민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생기님하고 강도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크 히어로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저도 뭐 비폭력 평화주의 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조커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한 3-4번 울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울컥울컥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사회가 조커를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조커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같이 갖고 가는 게 동백꽃 필 무렵의 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커에게 용식이가 있었다면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다크 히어로를 원하긴 해도 실제로 다크 히어로 같은 사건이 많이 안 일어나요. 막말로 말해서 돈만 많으면 조폭 고용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경제인들 다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인간이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이게 사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 해요. 근데 그 안 하기까지의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 다 좋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마음속에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흑화가 되지 않고 정말 참고 있다. 이 사회를 터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래줘야죠. 물론 내가 달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같이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진짜 야 정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우린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중국 무협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직 그 중국에서는 착해가지고 흑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인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우정이나 로망이 살아있네. 거긴 로만스 그게 살아있어요. 네. 그렇죠. 홍콩 느와르 같은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말이, 그러니까 사회가 오죽하면 이런 인물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말이 사실 최근 조커가 던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걸 보면서 모든 게 다 사회 탓으로만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냐.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하여튼 조커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고 이건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조커 네. 따로 할까요? 네. 너무 전- 깊어요. 네, 조커는 진짜 네.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속의 조커랑 그냥 그 조커 전에 속의 조아킨 피닉스의 조커랑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저희가 히어로와 다크 히어로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는 사실 다크 히어로가 많이 요즘에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이 방영되고 있고 또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좀 바라보고자 히어로와 다크 히어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뭐 히어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워낙 익숙한 캐릭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다크 히어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계속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받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만들어 보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하지만 흥미로운 그런 주제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